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 인천 미추홀구의 하객동 바로 옆에 법원 근처에 허름한 반지하를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낙찰은 언제쯤 받았죠? 한 달? 한 달 안 됐어요. 그럼 명도를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선생님 목소리에서, 그리고 모자이크여서는 안 보이겠지만 옷차림새에서 느껴지는 게, 아, 이거 선생님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오시장님 추리니까 한데. 그 추리닝 안에서도 약간 교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지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집까지 또 투자를 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집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0대 초반이고요. 프리랜서 개발자고요. 수업은 작년 딱 말에 12월 말에서 1월 넘어가서도 듣고 끝났죠. 수업 끝나고 나서 폭주 기관차처럼 입찰을 충청권까지, 서울 거주하고 계시는데 수도권하고 충청권까지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입찰했다라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많이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 제가 다 적어놨는데 입찰을 한 50번 정도. 그럼 수업 끝난 지 2달도 안 됐나? 예, 뭐 한 달 반 좀 넘었나? 아, 그렇구나. 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50번이나 입찰했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막 5개씩도 넣고 뭐. 아, 50개구나. 네, 50개. 아, 그래도 그렇게 입찰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그럼 수업 끝난 지 한 2달도 안 됐는데 낙찰은 그럼 몇 개 받은 거예요? 지금 3개, 인천에만 3개예요. 이거 포함해서 3개 주택을 받은 거고, 이 집이 제일 낙찰 받은 것 중에 컨디션이 안 좋다. 예, 신경 쓸 게 많은. 반지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부동산 인테리어하고 수리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긴 한데, 자꾸 본인 살 집의 기준으로 이 잣대를 대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돈을 다 써버리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눌러드리는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낙찰받은 거고, 3개 명도 어제? 이건 더 빨리 됐고요. 주안동의 오피스텔이 일요일 날 이사를 나가시고, 숭이동의 빌라가 엊그저께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 낙찰도 수업 끝나고 금방 받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도도 꽤 빨리 하셨다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경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해봤죠. 부동산 경험은 누구보다 많지만, 아니, 부동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매는 처음인데 그래도 명도 협상도 수월하게 된 편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집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네. 이 집은 여기 거주하셨던 분이 세입자? 네, 세입자요. 세입자가 거주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된 집이 아니잖아요. 몇 년식 건물이죠? 2009년식. 2009년식이면 우리 거에서는 준신축이라고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만나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아니 뭐 무난하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선생님 너무 걱정하셔서,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걱정하나. 저도 직접 와보니까 약간 무거운 느낌이야. 이런 색깔도 좀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계셨던 분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막 쓰셨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기간은 얼마나 사셨대요? 한 4년 정도? 4년 산 거 치고 집이 많이 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예 청소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사시지 않으셨나? 거미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집 신경을 쓰지는 않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고민 없이 도배는 당연히 할 거고, 네. 천장도 웬만하면 제가 잘 건들진 않는데 천장도 천장도 도배하는 걸로 하고, 등이 특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등도 선생님 또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등도 좀 심플한 걸로, 예. 과하지 않은 걸로 바꿀 예정인 거고,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 싱크대도 당연히 바꿀 건데 기역자로 애매하게 꺾여 있는 부분 때문에 그냥 일자로 고민 한번, 중이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일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 면으로도 그렇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맞아요. 편의사항 때문이 아니고, 그거 견적은 미리 받으셨다고요? 네, 세 군데서. 아, 3군데나 받은 거예요? 견적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데도 있었고, 포함해서, 예. 선생님이 2군데는 따로 알아보셨나 봐요? 한 군데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대요? 믿을만 한 데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데고, 한 군데는 낙공이라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혹시 거기다가 그냥 견적을 넣어봤더니 와서 보고 견적서까지 보내주셨어요. 요새 입찰장 가면은 명함 나눠주시는 분 중에 인테리어 업자, 그런 거 같아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그렇게 해서 3군데의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기역자 포함해서 170, 일자로 하면 110만 원인데, 이제 타일 빼고, 타일은 이제 베란다 타일, 층간대 타일 합쳐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거 50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베란다하고 싱크대, 싱크대 뒷벽 타일까지 타일을 다 해서 50만 원.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거 제외하고
싱크대만 따졌을 때는 일자면 110, 기역자로 하면은 60만 원 추가해서 170만 원. 60만 원 차이면 굳이 저거 한 뼘 차이 때문에 기역자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일자로 저는 했으면 한다. 선생님도 워낙 고집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라면 그냥 일자로 할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 싱크대 옆에 장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저거는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 그냥 치워버린다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가 그 마루가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 하필 마루로 돼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 바닥을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바닥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바닥 때문에 저 장을 넣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냥 요 바닥 철거는 본드가 붙어 있지 않은 바닥이니까 수월하게 철거가 되니까 차라리 바닥을 철거하고 저 장은 의미 없는 장이니까 철거까지 하고 바닥을 장판으로 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경중을 누구보다 또 경중을 잘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저 부분이 5년 10년 지나면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바닥 철거하는 거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하는데 그리고 자재 자체가 장판보다는 마루가 훨씬 좋은 자재, 비싼 자재니까 그래서 아까운 생각도 있는데 마루로 돼 있다 장판으로 돼 있다 때문에 임대료가 5만 원 10만 원 차이 난다라면 어떻게든 살려서 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임대용에 있어서. 그래서 장판으로 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고민이 조금 되는 게 위에 몰딩이 안 이어져 있고 위에 몰딩은 어떡하죠? 저거 틀을 보니까 뒤에도 몰딩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가서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거 그런데?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건 나도 이해가 되는데 저런 몰딩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 걸레바지 이것도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그 마음 나도 잘 알거든요. 처음에 눈에 보였던 게 저거였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장판 올려버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몰딩이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임대료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여부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요 집은 분명히 면적 대비 가격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선생님같이 세련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런 집 구하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몰딩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반지하를 오는 사람들이 큰 거잖아. 일반 빌라 계시는 분들도 지상층 구하는 사람이랑 반지하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지상층 사는 사람은 반지하 안 구해요. 제가 하면서의 특징이 뭐냐면 반지하 사는 사람은 계약할 때 기존 살던 집 주소 쓰잖아요. 그럼 반지하 살던 사람은 반지하에서 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그냥 페인트만 칠해도 충분히 커버될 요소라고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근데 나는 양보 못한다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사장님은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그럼 말만 하면 돼요. 그거 대비 돈을 우리는 경중을 따지는 건데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전 조심스럽게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차라리 그 돈을 페인트에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좀 생각해 볼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3개 낙찰받은 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3개 그러니까 놓고 오늘도 입찰하고 다 떨어지고 오긴 했지만 아직도 총알이 넉넉한 편이다 보니까 총알이 써도 줄지 않는 편이다. 대출이 잘 나오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 안 한다면 저 타일도 저는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타일하러 오니까 저기까지 하는데 저 몰딩까지 또 신경 쓰는 게 약간은 과하다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는 이 집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나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말하면 되니까. 그러면 싱크대랑 장은 철거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몰딩이 어두침침한 색깔이다 보니까 검은색이 막 들어가 있어서 괜히 더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한 게 페인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저 뒷베란다도 누수가 좀 돼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거기도 그렇고 샤시 까진 부분도 많고 저도 처음에는 페인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긴 했는데 내가 칠한 거랑 그 전문가는 뽐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게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이거 페인트 덮어버리면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끝난 거라면 세심한 것까지 나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계속 할 거라면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 한 아이템으로 처리해보는 것도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혹시 페인트도 여기 인테리어
여기다 얘기하나요? 다 얘기하면 다 된다니까. 여기다가. 조그만 거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거 있잖아요. 보다가 뭐 콘센트 같은 거 내가 카운트를 못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주시니까 그럴 때 아이템이 한두 개다 그럼 따로 사람을 부르는데 도배라 뭐 싱크대만 한다 그러면 따로 사람 부를 건데 여기는 좀 전반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그 몰딩까지도 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 싸게 내주시니까 뭐.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견적이 네, 좀 많이 차이 저렴한 나요, 많이 차이. 편이 그분 반지하 썩은 집 이런 거 전문이시니까 뭐 요 정도는 쾌적한 편으로 생각이 좀 들지 혹시 않을까. 저 인터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인터폰이 작동을 하면 저는 둘 것 같긴 해요. 요 정도면 작동이 되나요? 해보게요. 띵동 눌러봐요. 내가 한번.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얘기하더라고. 화면도 나오네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나는 둘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이런 데 있어서 사례가 많잖아요. 공인할 때가 보지도 않고 되면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도 낡아 보이긴 하거든. 마음에 안 들죠. 알아요. 나도 저런 거 낡아 보이니까 이 집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잖아. 그냥 나도 떼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막 전기선 폭발하고 그랬으니까 직접 하지 말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도 그건 말하면 한 15만 원, 뭐 비싸면 20만 원? 비디오폰으로. 많이 비싸진 않네요. 더 싸게 하려면 기계 인터넷 사다가 좀 달아달라고 그런 거 정도는 아마 선을 넘는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한 거는 거울장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입주 청소를 마지막에 하면은 타일 줄눈 사이도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입주 청소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딴 것보다 샤시 사이에 묵은 때들 없애야 되니까. 저기 너무 들어오서 예. 저거는 이 상태로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잖아요.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이건 내가 집을 진짜 빨리 내보내고 싶다라는 의지도 당연히 있는데 집주인이 갖춰야 될 예의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저렇게 돼 있는 거는. 입주 청소를 부를 거란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저 정도는 예, 할 거 예, 같거든요. 예. 저거에 특화돼 있어. 저런 거 안에. 저런 매지 사이도 특화돼 있거든요. 어차피 저것 때문에 부르는데 저것도 잘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타일 저희 약간 깨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 2009년식이면 우리 90년대 집 이런 화장실보다는 훨씬 그래도 천장도 도무로 돼 있고 아이템만 변기나 세면대 요 정도 거울장 정도만 바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만약 화장실 하면 근데 자신은 있을 거예요. 차이가 한 100만 원 돈 차이라면 선생님 뭐 100만 원 하루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막 내가 고민해야 되나. 사실 화장실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했었고요. 네. 그래요. 그럼 화장실 해요. 괜히 떠들었잖아요 지금. 이런 선 같은 것도 인테리어에서 정리해주나? 그렇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토탈 인테리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런 선들은 도배할 때 보통 정리를 다 해줘요. 하나도 건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집들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짐 하나 많은 집이 있긴 네. 하지만 근데 거기도 바닥을 해야 되나? 도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바닥을 해야 되나 보면 나머지는 뭐 할 거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배. 그거는 뭐 이따가 가가지고 근처라고 하셨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아까 견적 나온 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데가 저렴하다 네. 그랬잖아요. 거기 그럼 총 금액이 견적이 552만 원. 550인데 뭐 페인트나 뭐 넣고 빠지는 게 있으니까 넉넉히 한 600 정도면 크게 잡은 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처음에 이 집 딱 들어왔을 때 한 1,000만 원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000만 원은 완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다 하는 편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네요. 보일러나 아니면 누수나 하자 그런 거 있는 경우에 한 1000만 원 돈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거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 연식에서 600 정도면 적게 들어가는 편은 아니긴 해요. 선생님 기준에서는 합리적이다? 600이면 저렴한데 마음에 안 들까봐. 마음에 드냐는 저도 업체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그러면 저랑 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다른 데서 하셔도 가격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가격은 비교 불가죠, 뭐 다른 데랑. 그 가격 대비는 괜찮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 반지하 빌라 이 정도 연식이면 우리 거에선 준신축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용 면적 21평 정도 되는 거고 방 3개 화장실이 하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가 7,300만 원. 7,300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최근에 낙찰도 3개를 받으시긴 했는데 기존에도 주택이 있으셨던 유주택자 그리고 선생님도 꽤 채무가 많았잖아요. 네, 집 융자가 있었죠. 예. 부채가 꽤 많은 사람인데 대출이 잘 나왔나요? 예, 대출 잘 나왔는데 와이프 명의거든요. 아 그래? 이 집이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방창카드 써서 개인 아니, 대출로? 은행에서 딱히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니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원래 안 물어봐요. 예. 지금 카드가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썼는데 안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실행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 적이 뭐 저도 한 번 있었고, 교육생분들이 심심치 않게 그런 연락이 와요. 안 쓴 줄 알았는데 사용했다더라. 아니면 MCG 쓴 줄 알았는데 MCI를 썼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명의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은 건데,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800만 원 받았습니다. 대출은 5,800. 그러면 80% 정도 네, 나온 거예요. 낙찰가 80%였던 것 같은데. 낙찰가의 80% 대출 받은 거,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가 생각보다는 싸더라고요. 금리 얼마예요? 금리가 4.1, 4.1%인데 그게 있어요. 뭐 조건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하라는데 이미 청약이 넣고 있던 게 있어서 와이프가 0.1% 추가돼서 아마 4.2% 정도 될 거예요. 청약 굳이 기회를 날려버릴 필요는 없다. 유주택자지만, 그리고 선생님도 거주하는 집도 있지만 굳이 그걸 또 깨가지고 혹시 나중에 모르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네. 0.1%뭐 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대출을 10억, 20억 받는 거라면, 그러면 막 청약 깨고 다시 가입하고, 그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했을 때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5,800이라면 0.1%에 만 원 차이도 안 날 거니까. 1년에 58,000원. 58,000원. 역시 또 계산이 누구보다 빠르신 분이다 보니까 저도 수업할 때 되게 편했던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럼 뭐 한 달로 쳤을 때 5,000원도 안 하는 네. 부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은 굳이 내가 안 하겠다 해서 4.2 정도 금리를 받은 거고, 한 달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까? 2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원금 이자 포함해서?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원금하고 이자까지 한 25만 원 네. 정도라면 그래도 이 집은 못해도 30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 돈이면 선생님의 소득의 한 3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주업에 편안함을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3개를 추가로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래 자막 뜨더라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사람 되게 많이 살아요. 여기랑 저 옆에 문학동도 괜찮아요.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쪽은 교육생분들 사례도 많아서, 하객동 안에서도 여기는 좋은 하객동이거든요. 그 법원 있는 하객동은 좀 못생긴 하객동이고, 아, 그쪽이 더 안 좋은 동. 훨씬 안 좋죠. 여기는 그래도 임대료가 괜찮은 편이에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이 반지하를 왜 갖고 왔어?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 않을까. 네, 부동산에서도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반지하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지역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님을 자기가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손님이 많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또 생각. 부동산에서도 또 자기한테 물건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렇게 우리 대출도 잘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낙찰받고 그럼 바로 왔던 거예요? 낙찰을 연이어서 첫날 하나 받고 둘째 날 2개를 받아가지고 이틀 만에 3개를 다 받은 거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수업 중반 네, 때부터 수업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들을 때부터 입찰하러 갔어요. 입찰을 꽤 네. 많이 했다는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 개씩도 한 게 아니고 막 두세 개씩 막 네. 했잖아요. 4개, 5개도 막 많이 넣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만에 3개 받은 거면 성과 엄청 좋은 게 맞거든요. 근데 입찰한 거가 진짜 많았어. 제가 워낙 성향이 너무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폐찰은 많이 했다. 폐찰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간 김에 좀 주워 먹겠다라는 네, 포지션으로. 그런 마음. 아주 제 속 깊숙한 곳까지 잘 이해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지치는 경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재미있는 부분도 많아서 쓰고선 기다릴 때도 저 약간 설레는 마음이 쪼는 있잖아요. 맛도 쪼는 그렇죠. 맛도 그런 맛도 좀 있고. 근데 슬슬 좀 힘들어질 때쯤 낙찰 갖고 정리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천천히 해야겠다. 그 전만큼 많이 가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보통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2번 가는 게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달렸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가고 그 충남권까지 이렇게 간 게 누구보다 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리고 시세 알아보는 것도 재밌고. 재밌지 않으면 또 그렇게 그냥 돈만, 이거 돈 되니까 이런 것만으로는 그렇게 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막 돈도 빡빡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라는 생각도, 의아하다고 생각까지도 되게 들었거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낙찰 받으면 한꺼번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기억을 해도요. 선생님도 최저가 전략이잖아요. 최저가로 가다가 한 번 되더라고요. 되겠지? 이번 경험했으니까. 그때 보통 쉬어요. 근데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느꼈을 때는 본인만의, 저는 약간 사람의 운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하다가 운때가 내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데 낙찰이 되면 그 운때가 열렸다는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것도 응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하나 받으면 그때 공략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낙찰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한꺼번에 왔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가고 다음날 어. 세 군데를 한 번에 돌면서 세 군데 다 아무도 없어서 세상에도 그때 전화 드리고 물어보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눌러보고 연락처만 붙이고 와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락처 붙이고, 근데 또 보니까 한 군데는 주차 등록 뭐 이런 카드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세입자분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락처 따고, 오피스텔은 이제 관리사무소가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연락처 따고 전화 드리고, 나머지는 그 주 안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메모 붙여놨을 때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금방 왔던 것 같아요. 2, 3일 안에 다 연락 왔던 것 같은데 한 군데는 또 바로 왔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아, 뭔가 잘 풀리는 사람이라는 그냥 생각이 그래서 되게 명도가 들어요. 이렇게 쉽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냥,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부터 이사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냥 낙찰 된 날 그냥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사 언제 나가실 건지 예의를 갖춰서 그것도 또 물어보고, 예의 잘 갖추는 사람이니까. 혹시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고 네. 다 이사는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정 잡고 연락 주시라 그러고 자주도 안 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혹시 계획 잡히셨냐, 심지어 전화도 안 하고 다 문자로 그냥 했어요. 포인트마다 체크만 해준 네, 건데 그냥 순탄하게 잘 된. 잔금은 그냥 빨리 내버렸거든요. 잔금일로부터 낙찰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 얘기를 문자로 보내긴 했어요. 은연중에 압박은 좀 한 거네.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고 저도 지금부터 뭐 이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1, 2주 안에 다 나가신 것 같아요. 와. 최대한 이게 부드럽게. 비용이 너한테 청구될 수도 있다 는 예, 식으로 그래요.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잘 응해 주셨네요. 대학력이 없으시고 다 최우선 면제금으로 나가시는 분들인데 또 받을 돈은 그래도 있으시니까 또 좀 쉽지 않았나. 3명 다. 근데 3명 다 최우선 변제권 때문에 소액임차 보증금으로 보증금 전체 중에 일부는 손해보고 일부는 배당을 그래도 네, 받는 맞아요. 분이 케이스여서 수월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어서 잘 풀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선생님이랑 식사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런 사람이니까 잘 풀리는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자기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맙다고 이렇게 사례금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그거 아무나 안 해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오늘 되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보통 고기 구워주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을 했을 때 보기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내 또래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는 내가 선생님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는데 내가 했어도 될 것 같았는데 난 너무 생각이 짧았어. 역시 잘 풀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근데 또 그분은 되게 또 친절하셨잖아요. 팁 안 주면은 고기도 안 구워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죠. 좀 얄미운 데도 네.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잘 풀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선생님한테 오늘 또 밥도 얻어먹었잖아요. 항상 사주셨잖아요. 항상 수업 끝나면은 항상 식사까지.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의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선생님이 노력, 힘을 썼기 때문에 저는 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또 그 모습이 빛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낙찰받고 그래도 한 달 정도 만에 그래도 잘 명도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중간에 문자 보내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것도 있지만 크게 부딪힌 거는 신경 안 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은 특히 자기 이사 나갈 돈도 없다. 그러면은 배당 나오는 날까지 사셔라. 그때 나가셔라. 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알아보시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배당이 언제 나오는지 또 잘 모르시고 보통은 잘 모르시더라고. 뭐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인천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아서 그런지 배당일이 한 달 이상 뒤로 막 잡히더라고요. 그렇구나. 계획대로 안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내 손을 떠난 일이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건데 언제 받느냐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제에 분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하나 집이 또 고민스러운 거 있는데 그거는 이따 방문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은 짐이 좀 많아서 짐을 다 그냥 두시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것도 협상은 잘 됐는데 짐 처리를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는 짐 처리를 제가 해주게 된 거죠.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 네. 라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말에서 좀 느껴진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만났을 때 짐을 안 갖고 갔으니까 이거는 명도가 골치 아픈 일이야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 정도 된 거면 별로 큰 노력 없이 잘 풀린 거라고 생각해 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나중에 와서 짐 빠진 거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느니 짐을 제가 처리해 주는 걸로, 못 받는 돈이 좀 있으신데 회사비 같은 얘기도 안 하시고 뭐 하니까. 그분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또 빨리 빼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인가, 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뭐 대기업 임원 수준의 월급을 벌면 그래 우리 나이 때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교육생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부딪힘도 많고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내가 딱 들었을 때 뭐 소득도 그리고 살아오신 환경도 그래도 넉넉한 편으로 사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굳이 선생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반지하까지 이런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조그만 집까지 경매로 월세로 투자하게 되셨는지 혹시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낡은 거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고요. 이 외관이 주차장도 있고 네. 나쁘지 않았는데 놀랐다고 생각도 아내가 드네요. 사모님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이렇게 쓰냐. 그렇죠. 이런 데서 최근까지 살았다고 네,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뭐 수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불로소득을 좋아해서, 사실 자본소득인 거죠. 이렇게. 불로소득에 대한 선입관이 생긴 것 뿐인 거지. 누워서 돈 받는 가만히 거를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그죠? 있을까? 그죠. 말도 안 되죠. 다 원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그러면 월세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투자를 생각하신 건데, 월세라고 하면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빌라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고민했던 게 뭐 다가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고, 뭐 상가? 아까 살짝 보여준 건 뭐 사업을 해볼까, 그런 덩치 큰 거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로 또 생각한 것도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쪽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선생님 또 누구보다 셈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셨다고 하셔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을, 부동산을 볼 때 외관을 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맞아요. 예. 얼마 나오냐, 월세 그렇죠. 얼마 나오냐. 내 돈 대비 얼마 나오냐가 월 현금 흐름에 관심 있는 네. 사람이라면 월 수익률이 높은 거에 내 돈을 쓰는 게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쉬운 편이잖아요. 상가도 사실 관심이 있긴 있는데 상가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고, 그건 진짜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뭐 입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빌라는 사람은 어디든 사니까. 그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이런 지역 분석이나 상권이나 뭐 그런 거는 공부로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좀 해본 사람이 상권을 분석하는데 유리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런 진입 장벽에 있어서 내가 경험이 좀 덜 하더라도 세입자는 들어온다는 생각이 확실히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상가는 좀 다르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지어진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곽 쪽 이런 데도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 쪽도 빌라로 입찰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멀리는 뭐 당진 이런 데도 갔었잖아요. 예. 바닷가 막 시골 이런 데도 거부감 없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도 항상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1억 가까운 큰 돈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집을 짓지 않았을까, 수요랑 향후 계획이나 다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부분을 믿고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니에요? 뭐 그 집 지은 사람들을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그런 게 있다는 뭐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잘못 지어서 뭐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있겠죠. 맹신하면 안 근데 되고. 잘못 지어서 망하는 경우, 그 망하는 경우는 한 빌라가 통으로 경매로 막 나오는 경우도 많이 그렇잖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안 나가는 이유는 제 생각엔 비싸서 안 나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갔다기보다. 아니 경매로 한 통이 다 나오는. 아니면 전세로 줬다가 못 빼주니까 그 금액이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근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맞아요. 싸면 어디든지 들어와서 사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지금 힘이 나네요. 어디든지 임대료만 맞으면은 다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상가를 투자할 때랑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만 싸게 사면 공실이 될 위험은 사실 공실 될 것 같으면 싸게 내놓으면은 뭐 제일 먼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찾다 보니까 빌라로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고민했던 게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경험을 더 네, 해보고 맞아요. 내공을 쌓은 다음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상가보다는 이게 좀 만만하겠구나. 네. 어쩌면 뭐 수익률이 높은 거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투자금이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이 때 교육생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제일 많아요, 제 교육생분이. 딱 선생님 케이스가 많은 또래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면 이거의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수익금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개수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 성향에는 하나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잘 어울린다고 그죠. 생각도 들어서. 뭐 나중에 더 덩치 큰 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은 돈은 아니고. 그럼요. 아니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빼고 뭐 하면은 성에 좀 많지 않은 면이 있는데 뭐 네. 한 30만 원, 뭐 36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남는 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같은 거는 그냥 대출 안 끼고 산 거는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로 한 60만 원, 한 7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두 개만 합쳐도 130이잖아요. 그 들어간 돈이 그 하나가 7,100만 원 줬고 하나가 8,600만 원 줬는데 그 정도 돈 들어가서 매달 130만 원이 나오는 거는 엄청난, 어차피 또 보증금도 또 빠질 텐데. 선생님처럼 모자이크 다 해주시니까. 유동성이 꽤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하다가 수익률이 높으려면 숫자에 빠르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 돈이 덜 들어가고 수익금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수익률이 좋은 네. 건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요 집은 대출을 잘 받으셨는데 나머지 두 개 집은 둘 다 이자가 5%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걔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었고 네, 나오긴. 낙찰가 대비 80% 대출을. 네. 근데 그 1%나 높아 감이? 그러면 안 받겠다. 내가 쓴 가격이 80% 선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을 안 받았다. 그 이유가 금리가 사업자 대출로 가는 거잖아요.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보통 한 1% 이상이 높을 거예요. 더 벌어졌죠, 이번에 개인 대출이 떨어지면서. 1%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러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내 돈으로 내버려주면 뭐 7천만 원 정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와이프 처가에서 네. 이제 그 탐이 나는 분이야. 증여,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챙기실 분은 빨리빨리 챙겨놓는 게 그거 좋을 것 궁금해요. 같은데, 혼인신고하고 그 후에 2년까지, 아기 태어나고 2년까지. 증여가 옛날에는 5천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특례로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1억 그럼 1억 5천까지 5천이야? 1억 5천까지 줄 수 있어요. 대신 결혼을 하거나 아기가 생기거나 2년 앞뒤로. 그 혼인신고도 좀 늦게 해가지고 한 지 그렇구나. 2년 안 남았고 뭐. 근데 중복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생긴 김에 이제 받아 놔서 조금 더 네. 총알이 넉넉해진 거네. 저희 집에서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집 살 때 엄마한테 차용증 쓴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지웠어요. 잘 됐네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증여 받으신 걸로 해서 돈이 어쨌든 놀고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냥 통장에 넣느니. 사실 이거 하려고 또 겸사겸사 뭐 합의된 내용이 있었네. 끌어모으는데 굳이 또 힘을 아까 대출 막 좀 부탁해야 되는데 난 부탁 안 해도 내 돈 내지,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좀 되네. 그래도 대출 없이 한 10%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기준이 있을 때 대출 없이 항상 계산하거든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대출 넣고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약간 네. 수익률이 좀 그렇죠. 너무 뻥튀기 되는 것도 있고, 대출 100% 받으면 수익률이 무한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좀 눈속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대출을 받든 안 받든을 네. 떠나서 내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 대출 없이 예를 들어 7천 썼는데 60 정도 받았다, 월. 그러면 괜찮구나 판단한다는 네. 거잖아. 네. 그럼 대출 없이 10%가 대출 넘을 없이 거니까. 10%를 보고 그 정도를 보고선 항상 쓰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좀 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가능은 한데, 엄청 가능했으면 지금 그렇죠. 뭐 한 10개, 20개 받았겠죠. 그렇지. 저기 썼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니까 그나마 네. 인천이 기회가 있다는 네, 거지. 인천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경매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매지만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인천은 다 소화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낙찰가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인천이 경매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네. 항상.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10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많았어요. 10년 지나도 많으니까 그거 아예 또 소화가 안 되는구나. 없어질 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또 인천의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지금 어. 당장. 그냥 항상 대출 없이 10%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축이면 그래도 좀 9%좀 바꿔 생각하고 그만큼 월세 계속 20년 월세 그렇죠.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면 10%다. 네. 뭐 서울이면 8%다. 서울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렇다고 또 지방이 그렇게 싸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낫긴 한데 만만치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선생님만의 방법을 좀 찾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소득도 제 기준에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도 들고 증여받으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에서 관리 용이성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차라리 안 받고 한 건당 아예 생으로 내가 월세를 70만 원, 8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개수를 굳이 막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 않아도 처음에 1차적으로 목표는 월세 순수익 500 정도?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면 이제 삶의 제약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으로 좀 하다 보면 받아야겠죠. 대출을 돈이 없으니까. 뭐 월세 나오는 걸로 대출 갚아 나가면 맞아요. 그 들어오는 돈이 또 뭐 많아질 거고 뭐 하니까. 그동안 또 제가 일도 하기도 할 거고 뭐. 일만 했다 하면은 뭐 1, 200 땡기는 거야. 뭐 어려운 분은 아니니까. 그래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선생님 이력이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원래 지금은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업이 그래서 원래 학교 교사, 과학 교사라고 지구과학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지구과학도 네. 좋아합니다. 저도 네. 지구과학 교사로 원래 근무를 하시다가 안정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게 그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만뒀을 때도 집안에 반대도 또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셨는지도 궁금해요.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아 그러면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예. 아 그래요? 방황을 좀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중상위권 대학을 갔다가 반수를 하고 또 재수하면서 얼마 안 나가고 바로 그냥 다시 공부 시작했으니까 등록금 내고. 약간 부모님도 그러니까 속상해 사실 하셨겠다. 아니 사실 저는 그냥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만족을 못 해가지고 욕심이 좀 욕심 있으셨구나. 뭐 더 하라 해가지고 제가 못 이겨서 한 거라서 못 이겨서 공부를 한 거라서 반감 같은 것도 반감까지는 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아, 근데 네. 놀고 싶으니까 아우 엄청 놀고 싶죠. 네, 놀고 싶으니까 뭐 재수학원 다녔는데 설렁설렁 했죠. 비슷하게 봤어요 시험을. 옮겼어요 학교를. 근데 결국 서울에 있는 다른 중상위권 대학으로 옮겼다가 거기도 학교를 안 나가고 좀 멀어가지고 분당에 떠다니면 재수를 사고 뭐 1시간 넘게 막 걸렸거든요. 막 너무 가기 싫고 뭐 그런 거예요. 계속 안 가고 뭐 아유, 놀고 그 정도의 스케일의 학교가 아닌데 참 동네에서 그냥 놀고 이러다가 그냥 군대를 가버렸죠. 이럴 바에는 군대를 먼저 가는 게 낫겠다. 그냥 갈 때가 됐어요. 그 나이가. 행정병이었는데 네. 개 중에 옆내무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후임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거를 하고 싶다. 제일 좋아 보였던 게 방학.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불로소득. 놀 수 있는. 제대를 하고 수능을 다시 봤어요. 26살에 선생님 될 수 있는 학교로 들어가서 4년 다니고 임용 봐서 교사가 됐죠. 수능 봐서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간 편이라고 생각. 그게 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는 정신력 그렇지. 제일 강할 때. 그때 1년 공부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몇 년을 재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4년. 4년. 중학교에 2년 있었고 신규 발령 받아서 2년 있다 고등학교로 옮겨서 2년. 근데 가르치는 일에 관심도 있었고 되고 싶었던 거고 맞아. 그래도 교사다 이러면 권위도 있는 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면 교사를 바라봤을 그 때. 선생님이시냐고. 아, 그게 약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근데 왜 그 좋은 직장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왜 그만두셨는지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교사의 최대 장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네. 방학이고 하나는 공무원이니까 연금.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점이 명확한데 근데 연금이 다 개혁당해서
많이 낮아졌고 매력이 사라진 네, 거예요. 매력이 아예 없. 국민연금을 그만큼 내면 국민연금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연금이 희망이었는데 희망도 많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좀- 느낌이 들어서 워낙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좀 편하게 그 살아야 돼요. 돈이면 한 달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면 또 돼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느낌 그거 어렸을 때는 중요하죠.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네. 교사 생활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이 그 30년 이상 근속을 해도 그리고 월급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그만둘 때쯤 한 300 정도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되면 이제 올라봐야 500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기는 좀 싫어가지고 돈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 전부였다기보다 돈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안 않은데 돼. 이게 너무 내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고 좀 먹먹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어요. 딴 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엄마 몰래 네. 엄마가 한 1년 넘게 있다가 아셨어요. 어쩌다가 학교에 엄마가 전화를 또 했어요. 제가 뭐 연락이 안 됐나. 1년 넘게 와.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너 학교 그만둔 줄 어머님이 굉장히 놀라실 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 안 하는 애들은 아직 교사하고 있는 줄 아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또 설명하기도 싫고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는 수입이 나쁘지 않잖아요. 선생님 할 때보다 10배 이상 항상 제가 영상을 봐도 항상 과장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면 어떻게 일반 회사원분들보다는 수입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뭐 하는 만큼 벌 수 있고 근데 이 일도 좀 줄이고 딴 거를 부동산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올해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도 지금 강의 끊어놨거든요. 근데 또 국가고시에도 강해가지고 시험에 강한 스타일이군요. 저랑 다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잘 찾아서 늘려나가고 빌라도 한 월 500 정도 들어오게 뭐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나중에 점점 삶을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불로소득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뭐 불로소득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잘 쓰지는 않긴 하는데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저도 조심스럽게 쓰는 이유가 자본소득, 수동적인 수입이다 보니까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지 불로소득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입찰하면서도 선생님이 50개 이상 폐차를 하면서 했던 거 잠시간 줄여가면서 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새벽에도 막 카톡 남겨놓고 막 민폐스럽게 새벽에 그렇게 그거 막 다 물리시나요? 무음으로 다 안 해요. 해놓으시고 어차피 아침에 보고 그럼요. 확인하고 보내주실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잘하셨습니다. 항상 아무튼. 무음 처리해놓으시고 그럼요. 당연히 모음을 해놓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새벽에 물건 찾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방에 입찰하고 갈 때는 선생님이 그만큼 발로 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뭐 사람 써서 하는 거지만 어떤 걸 또 수리할까 고민하고 선생님도 여기 집에서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몇 번 왔는데 선생님도 많이 왔죠. 명도하면서도 그렇고 입찰하면서도 오늘도 여기 오면서 저 여기 만나자 하면서 온 김에 또 입찰도 하고 오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불로소득인가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불로소득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그 사람 뭐야? 불로소득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 불로소득이라 그래. 근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조금 덜 노동이 들어가는 건 맞지. 그게 나쁜 단어인가요? 불로소득? 모르겠네.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쓰나? 그냥 자본소득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건데 꼭 한두 명씩 부정적으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나는 선생님 생각에 100% 공감해요. 나도 놀고 먹고 싶지.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긴 있죠. 자기는 얼마가 있어도 일할 거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옵션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그 옵션 없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젊으니까 우리가 젊잖아요 아직. 지금은 조금 힘을 써도 될 건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70대 돼서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그때도 내가 옵션 없이 이 노동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비참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우리 아직 젊으니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리고 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있으니까 그때 이 정도의 수입이 한 500돈, 1000만 원 돈에 월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 수익에 상관없이 진짜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선생님 예민한 얘기 그리고 깊숙한 얘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개해 주신 거 아마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희망과 용기
나도 선생님인데 퇴사를 해야지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집이 되시나요? 이게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해가지고 선생님은 그래도 되게 잘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